의사시험 보지 못하게 해라라고 하는 이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이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어요. 각하. 너희들 각하에게 이게 뭐 네가 이걸 신청할 자격 없어 이렇게 각하시키고. 그러니까 뭐 쉬운 말로 꺼져 한 거죠. 근데 신민님이 월요일 방송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가 그 신청을 할 자격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네. 뭐 피해 당사자도 아니고 네,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문제는 사실 언론도 이 사람이 자격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노린 것도 자기가 자격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이 행위를 함으로써 언론은 받아줄 테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조민이 의사시험을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의사가 그렇지, 돼서는 안 그렇지. 된다라는 주장을 어필을 한 거고요. 모욕주기. 네. 조민 씨는 사실 지난 9월에 의사시험 이미 봤죠. 네. 그 의사 거부 그걸 안 했었기 때문에 이미 본 상태고, 지난주에 제가 그 조민 씨에 대한 성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민은 공부를 못했던 애가 아니에요. 한영외고 시험을 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외고 중에서도 가장 탑 클래스예요. 토익 990점 만점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토익이 990점이 100점이에요? 네. 만점 받은 왜 거죠. 1000점이 아니고 990점이에요? 그리고 탭스도 905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905점이 만점이에요? 그건 만점은 저도 탭스는까지는 세대가 많아가지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모르겠는데, 아, 좀이 더 많죠? 네, 우리 조민 언니가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AP 5과목 중에 4과목이 만점인데 5과목 중에 4과목이 만점이라고. 나쁜 사람이네. 아니,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는 거라고. 이건 웃고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조민 씨를 위증 혐의로 수사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의사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적극이 이제 거의 모욕주기 방식으로 이번에 지금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니들은 그런 자격이 안 되라고 이렇게 각하된 부분도 있지만 아까 그 이야기예요. 큰 흐름을 한번 봐봐. 공부 되게 잘하던 학생이 그때 그 흐름으로 무슨 인턴이라든지 이런 봉사활동 같은 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스펙을 쌓아보려고 했던 시절에 부산대 의전원 들어가는데 전혀 고려 사항이 안 됐다는 동양대 표창장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민네 가족은, 조국 장관네 가족은 조민들 그냥 내가 봤을 때 쟤들 놀리라고 하면 그냥 개체반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 능력도 안 돼. 아까 말하면 마차님 이야기처럼 공부를 아예 못한 학생인데 나머지 경력을 다 위조해가지고 실제 점수는 40점밖에 안 나왔어. 100점 만점에. 근데 동양대가 한 10점. 또 무슨 뭐 단국대가 10점 해가지고 거의 그걸로 조작해가지고 마치 대학을 들어가게 만든 것처럼,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뭐가 아쉬워서, 지지율 차이가 박빙도 아니었는데 그런 여론조작을 시키는 거랑 또 비슷한 논리예요. 그런데 저쪽은 판사가 어떤 확증 편향을 가지고 얘는 조작한 게 맞네라는 편향성을 갖고 그걸 전부 유죄를 때림으로써 사실은 윤석열이 사모펀드를 통해서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했던 사건은 사실 쏙 비켜나가고, 이 사람네 가족은 모든 걸 다 조작해서 대학을 들어갔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 재판부가 보는 감점하고는 완전히 다른, 네. 우리들 시각에서 보면 그래야 될 이유가 없었다고요. 어쨌건 지금 조민 씨는 뭐 이런 상태에 와 있는데 저는 빨리 2심을 좀 열고 그래야 되는데, 2심이 이재용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으로 배당이 됐어요. 이 법원의 이 뺑뺑이 시스템 참 마음에 안 든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서 비난이 제일 많았던 게, 이재용이 그 삼성 준법 감시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 하면서 난리가 난 거잖아요. 아니 어떤 죄인을 진 놈을 감시하고 반성하고 하면은 형량을 낮춰줄게, 이런 거를 뭐랄까 이렇게 재판부가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나라 이재용 말고 또 있겠습니까? 여기 재판부의 그러니까 주심 판사가 정준영이잖아요. 그 정준영이 했던 이야기가 따뜻한 사법, 포용적 사법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어떤 이재용 부회장한테 적용했던 이런 따뜻한 마음을 정경심 교수한테 베푼다면 당연히 무죄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2월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이 정준영 판사는 이재용 판결을 재빨리 내리고 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제로 정경심 교수가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누가 관할하게 될 건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미 지금 현재는 배당이 된 것뿐이고 2월에 정준현 판사는 딴 데로 튀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눌러 앉으면. 그러니까 그럴 거면 정준현 판사가 이런 삽질을 안 했겠죠. 뭐 따뜻한 사법이니 포용적 사법이니 해가지고 지금 법 내에 없는 거잖아요. 판사가 법으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법이 없는 내용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걸 잘하면은 내가 봐줄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재용한테 했듯이 정경심 교수한테도 반성하는 모습 보이면 풀어줄게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입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판사들을 그렇게 청렴하게 보지 마세요. 그런 막말하시면 대선 못 나가세요.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이라는 이 주장이 뭐 무작위로 배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네이버의 AI 뉴스 배지 같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단호한 게 대통령감이네요. 지금부터는 언행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낙연, 이재명을 제치고 대선에 나가시려면 이제 나이도 되셨잖아요. 이미 이낙연은 대선 이미 나가신 졌습니다. 나이. 이낙연은 확실히 졌었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기사만 지치면 됩니다. 어쨌건 지금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판사 조짐은 불안한데 야수님 말씀처럼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고법 형사 일부는 형사 일부에 배당이 된 거지 사실상 현실적으로 정준영, 송영순, 강상욱 이 사람들한테 배당됐다고 100% 이야기하기엔 좀 예. 아직 이른 상태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정경심 교수는 저는 일단 나와야 된다고 봐요. 보석으로 나와야 됩니다. 건강 상태만 따져도 충분히 그러니까 석방이 되고도 남음이 있고 이 구속을 했던 그 명목상 이유가 그러니까 증거인멸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이라고 했지만 사건 관계인이나 증인들한테 어떤 진술을 강요할 수 있다. 근데 진술을 강요할 수 있다라고 임정혁 판사가 미루어 짐작한 그 이유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했던 모든 증인들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증인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을 했다면 위증죄로 고발하고 수사를 시작해야죠. 위증죄로 처벌은 안 하면서 증인들은 다 거짓말한 거고 거짓말한 이유는 정경심이 강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심이 밖에 있으면 계속 강요하고 증거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돼. 이 전체적으로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정경심을 구속했으면 그 증인들도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해?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표적 판결에 가까워서 재판 첫날부터 정경심 유죄로 생각했던 것이 보이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그게 악의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법정 구속한 이유가 사실은 다른 작업이 필요한 거죠. 정경심 교수에게 유리하게 사실 진실을 말했던 사람들을 위증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식의 그 입맞춤이랄까 이런 게 있을까 봐서라고 그냥 예측을 해봐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김명수 지사 같은 경우도 관련된 증인들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그런 서약을 받고 보석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정경심 교수의 이 형량이 너무 가혹하잖아. 일단 이런 선례가 없는 사건, 네. 이런 것이 설사 유죄라고 할지라도 4년은 역대급 중형을 때려버린 거거든요. 문제는 대법원 확정이 되기 전까지 사실 무죄여야 해요. 원래 우리나라 사법 자체가. 이거를 이제 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물론 도주는 안 할 거라고 보지만 증거인멸, 증인들을 만나서 말을 맞출 거다 이런 우려 때문에 가두긴 했는데요. 저는 빨리 일단 보석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사건으로 설사 유죄라고 할지라도 이게 갇혀 있어야 될 사건입니까? 그렇죠. 보통 정상적으로 법조인들이 예측을 한 게 이 표창장 위조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경고 정도, 벌금 50만 원 정도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그 표창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사문서 위조건으로 그 사건을 시작을 했지만 사문서라는 건 결국에는 뭐 수표나
뭐 계약서처럼 이렇게 경제적 이익이 연관된 걸 사문서라고 하지 표창장 같이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런 종이 조각을 가지고 사문서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건을 통해 사실 국민들이 보는 판검사나 사법부를 보는 눈이 굉장히 디테일해졌습니다. 사실 판결문이 571페이지인데요. 그냥 일반 국민이 이 판결문을 출력해서 읽어보고 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겠지. 하다 읽어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비문이 겁나 많아, 비문이. 일단 이게 논리적으로 해석도 안 되고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중간에 한 페이지 정도는 완전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복붙을 잘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본인이 나오는 안 거예요. 읽어본 판결문이네요. 쓴 사람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변이 크게 꾸짖고 있는데 아마 내일 나와서 금요일 나와서 정리는 좀 하겠지만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런 변호사들이 직접 본인의 방송에서 571페이지를 해석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더 이상 이런 농단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이슈를 또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권은 이슈대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민주당 정치인들도 열린민주당 정치인들도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야 돼요. 삼권 분립은 서로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니까. 견제하는 거지. 정 변호사가 우리 정필승 변호사가 진짜 훌륭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견제를 해야죠. 이거 말도 안 되는 판결인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그게 일부가 유죄라고 할지라도 징역 4년을 살게 하는 게 말이 안 될 뿐더러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정경심 교수가 입시 관련해서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판사가 자기 뇌피셜로 조작했네를 확증 편향을 갖고 자기가 몰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표적 판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유죄가 돼야 되는 사람이고 이래서 지금 어쨌건 간에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정반대 논리로 따지면 정경심 교수는 보석으로 석방돼서 2심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자, 어쨌건 힘들 냅시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으면은 정경심 교수를 밖으로 꺼낼 수가 없어. 여론이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느냐. 저렇게 환자를 병원에다가 저번에 재판받다가 쓰러진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걸 이 엄동설안에 감옥에 꼭 넣어야 되느냐. 그 정도 죄를 지은 거냐. 네 판결은 어떤 거냐. 이게 판결이냐.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만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적 요구가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는.